반갑습니다. 타임 레버리지. 시간을 들여 막대한 수익으로 치환한다. 화요일입니다. 날씨가 굉장히 좋았다가 이제 이번 주에 비가 내린 다음에는 굉장히 추워진다라고 해요. 일교차가 더더욱 이제 심해질 것 같은데 감기 조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금일도 함께 성장해 주심에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천천히 시작해 볼까요? 우리는 이제 불장을 앞둔 시점에 좀 놓여져 있다 이렇게 좀 보고 있거든요. 그 부분이란으로 이 크립토컨트 CEO 주기영 대표가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이제 암호화폐 시장이 2주 안에 강세장이 안 오면 반감기 이후에 최장 횡보일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조만간 슬슬 양대 양봉이 나올 수 있다라는 포텐셜을 보고 있는 것이겠죠. 지금 10월 11일 날 기사이기 때문에 우리가 일단 10월 달 정도는 좀 턴키로 기다려 보면서 수량에 마지막으로 좀 집중하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사실 여기서는 14일, 2주 정도의 타임라인을 보여주고 있지만 정확히 몇 월 며칠에 올라가는지는 그 누구도 모르겠죠. 하지만 확실한 건 지금까지 반감기 사이클이 있었죠. 이번 연도에는 4월 20일 정도에 네 번째 반감기가 있었고 지금까지 항상 약 6개월에서 8개월 정도 있다가 이 슈퍼 불장이 왔었거든요. 이제 그 부분이 또 미국 대선과도 맞물려 있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머지않은 시점에 장대 양봉이 좀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가격도 너무나 중요하지만 우리가 좀 규제라든지 제도적 측면에서 봤을 때 지금 레귤레이션과 컴플라이언스가 맞물리면서 조금씩 뭔가 암호화폐, 그 블록체인, 또 AI라고 하는 새로운 문명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법제화가 준비되어져 가고 있는 시기에 놓여져 있다는 거 반드시 인지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부분의 일환으로 물론 다양한 법제화가 또 마련이 되겠지만 이 ISO 2002에 대한 마이그레이션 스케줄 또한 우리는 반드시 인지하면서 XRP에 장기 투자를 해야 되겠죠. 모든 타임라인이 2025년 11월에 마침표를 찍고 있습니다. 이 유럽을 필두로 한 T2 서비스 타겟2라든지 영란은행에서 준비하고 있는 챕스 역시 ISO 2002 마이그레이션이 거의 완료돼 가고 있죠. 더 나아가서 홍콩이라든지 미국을 필두로 한 페드나우 서비스 준비가 되고 있고요. 캐나다, 호주 등등 나오면서 여러 가지 금융 시스템이 조금씩 바뀌어 나가고 있는 과정에 있고 그 안에는 리플 네트워크가 탑재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 그림을 봤을 때 비트코인의 쪼개지는 단위가 나오고 있죠. 제가 항상 여러분들께 비트코인을 정수 단위 최소 1개 정도 여러 개 안 된다면 0.5개, 더 안 된다면 0.1개 정도라도 꼭 자손에게 물려줄 생각으로 가져가자라고 좀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그렇죠?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또 하위 단위로 뭐가 있죠? 그 비트코인을 창시했던 사토시의 이름을 딴 1억 분의 1로 쪼개지는 사토시 단위가 있죠. 그 전에 밀리코인 단위, 마이크로코인 단위로 쪼개질 수 있는 이런 보조 단위가 있다라는 거. 왜 그들이 보조 단위를 만들어 놨겠어요? 반드시 이렇게 구현될 수밖에 없는 시기가 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위 단위를 만들지 않았을까요? XRP 또한 100만 분의 1로 쪼개질 수 있는 하위 단위를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왜 리플의 데이비드 슈워츠와 같은 기술진들이 그렇게 설계를 해놨을지 반드시 우리가 장기 투자를 하는 부분에 있어서 비트코인의 사토시 단위, 리플의 드랍 단위를 볼 수밖에 없는 시기 도래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정말 트럼프가 이야기한 것처럼 이 비트코인을 각국의 중앙은행에서 전략적 비축 자산으로 인정하게 된다면 글로의 포모의 시기 또한 올 수밖에 없겠죠. 그 부분의 일환으로 XRP의 미래를 봤을 때, 비전을 봤을 때 이 스위프트의 시장 규모를 5%, 10%만 차지하더라도 충분히 급등이 폭발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이를 완전히 대체하는 시장까지 가게 된다면 XRP 가격은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을까요? 한 전문가는 XRP가 스위프트 시장을 완전히 대체한다면 $1,000 정도 수준까지 도달할 수 있다라는 포텐셜을 보여주고 있네요. 다음 기사 봤을 때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나오면서 금리 인하가 만병통치약은 아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최근에 뱅크 오브 코리아 우리나라도 이제 금리 인하를 조금씩 하고 있죠. 현재 3.25% 기준금리로 맞춰져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금씩 이제 돈을 풀 준비를 하고 있는데 만병통치약은 아니다. 내년에 올 수 있는 경기 침체 가능성 충분히 연출될 수 있는 불장 시기가 나올 수 있다라고 말씀드려 왔습니다. 다음 기사 봤을 때 마이크로 스트래티지가 나오면서 비트코인을 매수하는 전략 채택 이후에 주가가 1620%나 상승했다라고 나오고 있네요.
그들끼리 계속적으로 비트코인을 매집해오고 빚까지 만들어내면서 전환사채까지 찍어내면서 비트코인을 꾸준히 굉장히 DCA를 오랫동안 해왔죠. 지금 현재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미국 정부와 중국 정부를 뛰어넘는 수량을 축적하고 있습니다. 정확히 25만 2220개 가지고 있네요. 정말 많은 수량을 마이크로 스트래티지에서 보유하고 있고 그 뒷배로는 뱅크 오브 아메리카라든지 피델리티와 같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그 블랙록을 필두로 한 빅4 운용사들, 그 월가의 주류들이 마이크로 스트래티지의 뒷배로 자리하고 있다는 것, 그들이 이미 암호화폐 생태계 점령을 완료했고 돈 넣고 돈 먹기를 하기 위해서 선택한 하나의 비즈니스 인텔리전스 회사가 마이크로 스트래티지라는 것을 반드시 인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 디지털 파운드 재단의 공식 홈페이지를 봤을 때 토크나와 DLT가 나오면서 유럽 금융 시스템을 재편할 예정이다 라고 나오고 있네요. 여기서의 이 DLT 어떤 재단과 연결되어 있을까요? 어떤 생태계, 어떤 네트워크와 연결되어 있을까요? 우리는 반드시 이를 정통하게 공부하고 인지하면서 XRP의 수량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는 거, 퍼즐 좀 맞춰보고 갈까요? 이제 브릭스의 정상회담 정말 멀지 않았습니다. 10월 23일, 24일을 기점으로 그들 24개국의 정상들이 모여서 새로운 지불 시스템 도입을 추진하려고 하고 있고 러시아는 11월 말까지 규제를 재편하면서 국경 간 결제, 암호화폐를 통한 거래를 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죠? 그 부분의 일환으로 역시나 마찬가지로 이 DLT라고 불리우는 분산 원장 기술이나 토큰을 사용한 결제를 허용하는 다국적 플랫폼을 사용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는 것, 즉 이 DLT 결제 모델을 활용하면서 브릭스를 필두로 한 새로운 결제 플랫폼이 점점 수면 위로 떠오를 준비가 되고 있다는 것이겠죠. 계속적으로 이 DLT의 결제 모델이 언급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일단 우리가 이 DLT라고 하는 분산 원장 기술의 사전적 정의부터 좀 알고 가면 좋을 것 같은데요. 분산 네트워크 참여자가 암호화 기술을 사용해서 거래 정보를 검증하고 합의한 원장을 공동으로 분산 관리하는 기술이다. 조금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즉 다시 말해서 이제부터 모든 장부를 하나로 연결하기 위해 모든 거래를 하나로 쪼갠 이후에 이를 하나의 쇠사슬처럼 엮는다는 개념으로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여기도 나오고 있죠. 이 블록체인은 분산 원장 기술이라고 하는 Distributed Ledger Technology라고 불리면서 이는 거래 정보를 기록한 원장 데이터를 중앙 서버가 아닌 참가자들이 공동으로 기록 및 관리할 수 있게끔 하나로 연결하는 그런 프로세스로 봐주면 된다라는 거. 정말 많은 회사에서 분산 원장 기술을 개발하고 그들끼리의 솔루션으로서 뭔가 금융의 생태계를 바꾸려고 노력하고 있었지만 그 BIS를 필두로 한 금융의 우두머리 세력, 국제기구가 선택한 DLT 플랫폼은 리플이 보유하고 있는 DLT 솔루션이라는 거. 이 DLT를 탑재함으로써 비용을 줄일 수 있고요. 접근성은 높이면서 속도는 굉장히 빠르고 트랜스페런시라고 하는 투명성 또한 굉장히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는 새로운 금융 시스템이 준비되어지고 있다라는 거. 월드뱅크에서 국경 간 지불을 위해 분산 원장 기술, 이미 리플 네트워크를 통해서 금융기관끼리 돈을 가치를 이동할 수 있는 획기적으로 주고받을 수 있는 플랫폼으로 인정하고 있다라는 거. 그 부분의 일환으로 월드뱅크의 센트럴뱅크 디지털 커런시 크로스보더 페이먼트의 공식 문서를 보더라면 역시나 리플 네트워크를 인용하고 있으면서 이 리얼타임 크로스 세틀먼트 시스템 실시간 국경 간 결제 솔루션으로 인용하고 있다라는 거. 정답지는 나와져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앞서 언급드린 것처럼 리플사뿐만 아니라 많은 재단 그리고 많은 회사들이 분산 원장 기술을 만들어 왔단 말이에요. 그 부분의 일환으로 리플의 최대 경쟁사였죠. 이 블록체인의 최대 컨소시엄으로 자리 잡은 R3가 또한 데이비드 루터를 통해서 분산 원장 기술을 통해 금융 시스템을 송두리째 바꿀 것이다. 그 리플의 비전과 겹치는 부분이 나왔었기 때문에 2018년 전에는 그들끼리 법적 공방으로 굉장히
긴 시간 동안 약 1년이 넘는 시간 동안 싸워왔죠. 하지만 결국에 R3가 50억 개의 XRP를 0.0085달러에 가져갈 수 있게끔 합의를 하면서 서로 법적 소송에 대한 마무리, 합의를 도출해낼 수 있었습니다. 그 부분의 일환으로 R3가 그 안에 있는 코다 플랫폼을 통해서 분산 원장 기술을 탑재했지만 이 결제 네이티브 코인으로는 XRP를 선택했다라는 것, 그들끼리 모종의 합의를 통해서 국경 간 결제 섹터를 완전히 바꿀 수 있도록 XRP 코인을 선택했다라고 결론을 드릴 수 있겠죠. 한 번 더 나아가서 이 유럽을 필두로 한 금융 서비스 전문 싱크탱크라고 불리는 유로파이라고 있거든요. 우리의 목표를 잠깐 봤을 때 유럽 금융시장과 관련 정책 업무의 강화와 통합의 기여를 위해서 2000년에 설립됐던 하나의 파이낸스 서비스 시스템입니다. 그 부분의 일환으로 역시나 마찬가지로 이 결제 부분, 기술 부분을 봤을 때 여기 비자 카드 그리고 리플과 손잡고 있는 자금이체 기업의 절대 강자죠. 웨스턴 유니온이 나올 뿐만 아니라 비자 카드와 양대 산맥을 이루는 마스터카드와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또한 보이고 있고요. 리플을 파트너 프로필로 인식하고 있는 아마존 웹 서비스뿐만 아니라 리플의 초기 투자자 구글 또한 보이고 있으면서 모잘루프로서 구글에 직간접적으로 투자하고 있는 마이크로소프트 또한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죠. 미국을 기반으로 한 대형 거래소 코인베이스, 크라켄 모두 나와 있으면서 영국을 필두로 한 결제 플랫폼 회사 모두 다 리플과 파트너십 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거. 왜 이 기술 결제 분야에 있어서 리플 네트워크를 그들은 탑재하고 있는지 이미 정답지는 정해져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대형 글로벌 은행들이 리플 네트워크, 더 나아가 XRP를 채택할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현재 약 16조 달러의 시장 캐파를 보여주고 있는 커스터디 시장 또한 리플이 모두 다 점령하기 위해서 리플 커스터디로 하나로 통합하고 있다는 모습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부분의 일환으로 BCB 그룹 또한 디지털 자산 운영 보관을 하기 위해 메타코로서 플랫폼을 하나로 통합하고 있다는 것. 메타코는 작년 5월 달에 리플사가 2.5억 달러 약 하나로 3,300억 원에 완전히 인수했기 때문에 메타코 이꼬르 리플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그 부분의 일환으로 이 BCB 그룹의 뒷배에는 누가 있는지 다시 한번 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BCB 그룹의 공식 홈페이지죠. 디지털 자산 경제를 위해 여러 가지 서비스를 구축하고 있는 글로벌 공급업체, 그의 리더십 경험을 봤을 때 정답지는 나와져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 역사를 봤을 때 올스타 리더십 뒷배에 누가 있는지 볼까요? 영국의 대형 금권 바클레이스 보이고 있고요. 코인베이스, 크레딧 스위스, 도이체뱅크, FIC, 골드만삭스, JP모건 등등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그들이 모두 다 나와 있으면서 이 BCB 그룹에서 메타코를 선택하고 있다는 것, 국경 간 결제에서도 역시나 리플 네트워크를 선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 FIS라는 곳 역시 리플의 파트너사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이 리플의 파트너 FIS는요 이미 미국을 기반으로 한 청산소 더 클리어링 하우스와도 협력하고 있으며 페드나우 서비스의 서비스 제공업체로서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다는 거. 이 FIS의 플레임은요 피델리티 내셔널 인포메이션 서비스거든요. 뱅가드 그룹의 지분이 굉장히 크게 들어가 있으면서 블랙록의 자금 또한 녹여져 있는 게 보이실 것입니다. 그 피델리티를 기반으로 한 FIS, 이 기업 결제의 진화를 통해서도 역시나 리플 네트워크 기반의 기술, 이 분산 원장 기술을 나열하고 있으며 실시간 결제를 할 수 있는 솔루션으로 인용하고 있다는 거. 여러 방면에서 리플사의 분산 원장 기술을 채택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역시나 BCB 그룹이 메타코를 완전히 선택하면서 거버넌스를 통합하고 있다는 것을 BCB 그룹의 공식 홈페이지에서도 확인할 수가 있어야 되겠죠. 다음 기사 봤을 때 반예크 임원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네요. 게리 겐슬러가 SEC를 떠날 때, 위원장 해임할 때 솔라나 ETF라든지 XRP ETF 또한 충분히 가능성은 현저히 높아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의 일환으로 정말 트럼프가 당선이 됐을 때 SEC 위원장부터 자르겠다라는 공약을 내세웠던 적이 있었죠. 지금 계속적으로 전쟁 이슈가 더욱더 심화되면서 트럼프에 대한 지지율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최근에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수장 이 게리 겐슬러를 통해서 역시나 다시 한번 메이저 알트코인 이거 증권이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솔라나도 포함되어 있고요. 폴리곤도 포함되어 있고 우리가 현재 굉장히 집중하면서 모아가고 있는
파일코인 또한 포함을 시켜놨네요. 잘 될 수밖에 없는 코인만 건드린다라는 생각은 안 드시나요? 지금 현재 SEC가 마지막 횡포를 부리고 있는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지금 폴리곤 솔라나 증권이다라고 하고 있고 리플의 항소를 제기하고 있고 또 비트노미얼까지 리플의 선물 거래가 증권이다라고 하면서 싸움에 합류했죠. 그들끼리 글러브 끼고 싸우고 있어요. 그쵸? 개미 투자자들만 죽어나는 건데요. 우리는 이런 내막을 가치에 집중하며 공부를 수반하면서 크게 일일비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로 게리 겐슬러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솔라나와 폴리곤 앞으로 점점 내려앉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부분의 일환으로 솔라나 같은 경우 계속적으로 이 디파이 생태계의 TVL 사상 최고치가 계속 경신되면서 생태계가 점점 확장되고 있는 모멘텀이 보여지고 있다라는 거. 솔라나뿐만 아니라 폴리곤 역시 스텔라 루멘도 나오고 있죠. 이 미국에서 천문학적인 돈을 운영하는 프랭클린 템플턴과 함께 이 대규모 미 국채 펀드 토큰화를 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미 활용되고 있다라는 것에 포커스를 맞춰줘야 되겠죠. 더 나아가서 폴리곤의 경우 나이키와 파트너십을 체결하면서 웹3 플랫폼 다스우시 역시 출시 예정을 과거서부터 진행하고 있었고요. 작년 8월에는 우리나라의 SK텔레콤과도 손을 잡으면서 웹3 생태계 확장을 위해 여러가지 파트너십을 맺어왔던 이력을 본다면 절대 가라앉을 수 없는 코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더리움이 확장되면 확장될수록 폴리곤 또한 가치 반영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 명심하셨으면 좋겠네요. 리플 또한 그 유대계 자본을 뒷배로 한 그 금융 세력들이 섭렵하고 있는 BCB 그룹을 통해서 메타코를 채택하면서 거버넌스를 통합하고 있다? 이미 그들끼리의 자리 바꿈, 이사회 명단만 보더라도 정답지는 나와져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이 세계 유수의 기관들에서 일했던 이력을 가진 사람들이 모두 다 죄다 리플로 연결되어 있는지를 미루어 본다면 그들이 선택하기로 한 분산 원장 기술 DLT 솔루션 안에 리플 네트워크가 탑재되어 있다는 것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구글에 월드 브릿지 커런시라고 했을 때 XRP가 나오고 있는지 시간을 들여 공부를 하신 분들께서는 가격에 크게 흔들리시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금일도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우리는 모든 면에서 점점 더 좋아지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성투합시다.